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보면 이제 펑션으로 시작해서요 함수 선언을 하는 건데, 이 함수의 용도가 뭐냐,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함수다. 그래서 이제 생성자 함수라고 합니다. 따로 이렇게 생성자 함수라고 되어 있지만 객체를 생성하는 함수로 되어 있죠. 설명은 생성자 함수라는 거고요. 여기 안에 보시면 이제 속성들도 보이고 메소드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는데, 이걸 이제 클래스라고는 하지 않고요, 생성자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그 소스 이제 이어서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create student라고 하는 자, 이런 이제 생성자 함수를 만들어 놓고, 실제 이제 객체 만들 때는 이렇게 create student라는 이런 이제 함수를 호출해서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구조는 리턴 블록으로 이렇게 이제 감싸고 있어서 이 전체를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하지만, 좀 이런 구조 말고 이렇게 리턴문을 쓰는 게 아니고 new라는 키워드를 써서 또 이제 생성하는 그런 이제 형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new라고 따라 썼죠. 왜냐면 여기 안에 그냥 리턴문으로 객체를 리턴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딴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상단에 이렇게 중괄호 안에다가 키와 밸류, 자, 요 이제 블럭을 코마로 구분해서 이렇게 작성해 준 게 이제 제이슨 객체라고 하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제 객체를 중괄로 이렇게 표현하죠. 메소드도 넣을 수가 있고 당연히, 그죠? 근데 이걸 이제 자, 이런 식으로 생성자 함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생성자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객체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들을 배열에 저장해서 이렇게 이제 배열 안에 있는 객체들 하나씩 가져온 다음에 toString 메소드로 호출해서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toString 메소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백틱 이용해서 현재 객체의 이름과 총점, 합계, 그 다음에 그 평균값을 이제 출력해 주는 이런 이제 toString 메소드를 호출해서 결과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바 언어나 뭐 C# 같은 객체 지형 프로그래밍 언어를 했다고 하면 사실 이제 이 파트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단 조금 희한하죠. 표기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언어를 여러 개 하시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한번 이렇게 막 섞여요, 머릿속에서. A라는 언어, B라는 언어, C라는 언어 이렇게 비슷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법이 한쪽 언어에서 지금 쓰는 것들은 이제 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B 한 번씩 이제 B나 C의 문법이 막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은 뭐 그런 시간이 좀 지나야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클래스와 뭐 프로토타입이라고 했어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클래스 형태라고 해서 그전에는 이제 이런 이제 클래스를 만들고 하는 뭐 그런 게 없었는데, 근데 이제 여기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바처럼 클래스 해가지고요, 클래스 이름을 주고 중괄호 열고 닫고, 이거는 자바의 표기법 같은데, 그쵸? 그 앞단까지가 생성자 함수를 사용해서 객체 만드는 단계까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요런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이렇게 이제 클래스라는 키워드 사용해서 자바처럼 이제 클래스를 선언하는 이런 데. 그리고 밑에 요것도 이제 보시면 new 한 다음에 클래스 이름, 이게 생성자죠. 생성자 함수. 생성자 함수 사용해서 이제 클래스와 같은 모양의 객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스턴스라고 설명되어 보면 클래스를 기반으로 만든 객체를 이제 인스턴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붕어빵트라고, 붕어빵. 지금 붕어빵은 아닌데 안에 생긴 게 붕어빵은 아니다, 그죠? 조금 이제 표현하기 좀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요게 이제 붕어빵틀이고요, 클래스고. 요걸로 이제 찍어내면 요 붕어빵틀 모양과 똑같은 붕어빵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찍어낼 수 있죠. 예, 이걸 이제 인스턴스 객체라고 하죠. 모빵. 예.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자바처럼 예, 이제 코드를 한번 따라 해보자. 근데 별도의 또 클래스 파일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이게. 예, 아직까지는. 그래. 별도의 클래스 파일 만들어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요 안에 이제 코드 보시면 자바처럼 클래스 선언할 때 클래스 키워드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이름 스튜던트 주고 준 걸로 열고 준 걸로 닫고 이게 이제 클래스 블록이라고 하죠. 여기 안에다가 클래스를 이제 정의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스 이름은 첫 문자를 대문자로 쓴다. 이것도 이제 자바에서 온 거죠. 그 언어들이 여러 개 언어가 이렇게 있으면요, 벤더라고 하죠. 그 실제 이제 회사들이 다르고요. 그런 게 있어요. 뭐 자존심 가는 게 있거든요. 다른 언어에서 쓰는 방식을 사실은 이제 그게 어떤 방식을 똑같이 모방한다고 하면요, 그게 또 이슈가 돼요. 특허를 침해했다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냥 그대로 뺏겼다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라도 조금씩 바꿔서 이렇게 나오는 언어들도 있었어요. 뭐라도 조금 바꿔가지고 앞뒤 막 이렇게 순서를 바꾼다든지 뭐 용어를 바꾼다든지 해서.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그냥 이제 그냥 따라한 거죠. 이제 그냥 뭐 클래스 스튜던트 해가지고요. 그냥 뭐 이 코드만 봤을 때는 이게 자바 코드인지 자바스크립트 코드인지 요거는 봤으면 모르죠. 똑같이 씁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이 코드만 봐서는 뭐 콘스트 이거는 좀 특이한데, 위에 스튜던트 여기 참조 변수에다가 뉴 스튜던트 해서 스튜던트 생성자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객체를 만들죠.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제 생성자 함수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 클래스와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제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보면 이제 학생 리스트를 선언한다. 그래서 스튜던트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배열이죠. 대괄호로 열고 닫고 이렇게 하시면 배열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객체를 new 키워드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new student 이런 식으로 객체를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 new 키워드 쓰는 게 아까 앞에서 이 생성자 함수 보셨죠? 그 생성자 함수 이제 최근에 교재를 보면 생성자 함수까지 쓰는 거 보면 그것도 new 해가지고요, 객체가 생성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근데 실제 이제 이런 특정 이제 스튜던트 클래스를 만들었다고 해서 확장자가 클래스인 클래스가 만들어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제 소스 코드만 그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생성자 개념도 쓰죠. 컨스트럭터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생성자가 뭐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생성자는 클래스를 기반으로 인스턴트 생성할 때 처음 호출되는 메소드다. 따라서 이제 생성자에서는 뭐 여기서 이제 속성을 추가하는 등 객체 주기화 뭐 하는 기능을 처리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생성자라고 하는 게 이제 요거네요, 그죠? 근데 특이하게 여기서는 자바처럼 자바 코드처럼 어떤 생성자를 처리하기 위해서 컨스트럭터라는 키워드를 쓰죠. 이렇게 자 클래스 스튜던트에서 스튜던트라는 클래스를 만든다. 그죠? 여기까지 만드는데, 자 생성자를 이렇게 컨스트럭터라는 키워드 사용해서 이게 이제 속을로 열고 닫고 여기 안에 매개 변수 집어넣고요. 다음에 이제 this 점 필드명 속성명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매개 변수 이렇게 줘서 초기화 주는 거죠. 요 값 받은 것을 필드에다가, 이거 필드는 없는데요 하는데 그냥 this 점 뭐 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필드를 추가해 줍니다. 자바는 아니에요. 자바하고 자바 저 표기법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많이 따라갔어요. 지금 많이 따라갔는데, 사실은 이제 자바에서는 필드가 있으면 필드 선언하는 부분이 이 이제 클래스 블록 아래에 나와야 되죠. 그죠? 얘는 생성자만 이렇게 있지만
실제 이제 이런 필드가 추가가 돼요. 스튜던트에 이런 필드, 국어 필드, 영어 필드, 수학 필드. 이거 이해하시려면 자바를 알고 있어야 되죠. 자바에서는 이런 표현을 못 쓰잖아요. 생성자만 이렇게 딸랑 썼다고 해서 필드 생기고 그렇지 않죠. 자바는 필드 선언하는 법 따로 있습니다. 클래스 블럭 안에 밑에 그죠? 필드를 선언해 줍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생성자에서 소개를 해주죠. 그리고 자바는 생성자가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한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보시면 그냥 컨스트럭터라는 이런 키워드를 씁니다. 그냥 그렇다. 자바스크립트는 이렇다. 네.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자바처럼 이렇게 이제 클래스 개념을 쓸 수 있구나 이제.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바뀌었죠 코드가. 요런 이제 형태로 클래스를 만들면은 자바처럼 스튜던트 배열에다가 이제 푸시 메소드상에서 요소를 집어넣는데 new 스튜던트 해가지고 요 표기법은 자바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new 해서 스튜던트 이게 생성자잖아요. 생성자 그죠? 근데 이제 생성자 호출할 때는 또 이 컨스트럭터라고 안 하고 클래스 이름을 쓰죠. 그러니까 이렇게 클래스 이름을 이게 쓰면은 내부적으로는 이제 이 컨스트럭터라는 게 호출이 되는 겁니다. 귀찮다 그죠? 뭐는 다르고 뭐는 똑같고 그죠? 근데 뭐 언어가 다른 언어인데 그나마 이제 뭐 자바 언어를 하는 이제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자바스크립트도 자바 언어처럼 많이 이제 표기법이 조금 버전업 하면서 많이 따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되면 거의 뭐 자바 그 문법이나 자바스크립트 문법이나 그게 뭐 동동식이 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바스크립트와 자바는 다릅니다 라고 했지만 나중에 가면 자바스크립트와 자바 문법은 똑같습니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는 그 단계는 아니죠. 지금 변화해 가는 단계인 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해마다 2025년도면 2025년도에 나온 자바스크립트 책, 2026년도면 2026년도에 나온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보시면요, 뭔가 코드 자체가 이게 설명하는 예제라든지 추가된 거라든지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표기하는 거는 여러분들 소스 찾아보시면 많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이거는 자바 표기법이잖아요, 그죠? 그 전에 자바스크립트를 이미 익히신 분들은 이런 표기법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예전에 자바스크립트를 왜냐면 웹을 한다, 웹 디자이너든 웹 프로그래머든 이런 표기법이 없는 그런 자바스크립트를 익히셨거든요. 초창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이렇게 표기된다 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메소드 그냥 메소드 뭐 보면 이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제 getSum 리턴 타입 없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리턴 타입 없고 그냥 getSum, 뭐 getAverage, get 뭐 toString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처리된 값을 이렇게 이제 리턴. 다음 이제 필드를 사용할 때는 앞에 이렇게 this를 이렇게 이제 붙여줍니다. 필드 속성, 그죠? 이 현재 클래스, 스튜던트 클래스의 필드 쓸 때 this를 이렇게 앞에 키워드 붙여주죠. 이거는 이제 자바에서 매개 변수 이름과 필드의 이름이 동일할 때 필드 이름 앞에 this 넣어주는 거, 그 문법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왔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this 앞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getSum, 현재 요 스튜던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getSum 위 있죠. 같은 클래스 내에 다른 메소드 쓸 때도 이렇게 this 점 현재 이제 클래스의 메소드 getSum 이렇게 해서 다른 메소드로 불러서 씁니다. 그래서 평균, 자, 4과목이니까 4로 나눠서 평균. toString 메소드는 자, 요 필드, 자, this 점 이름, 그 다음에 요 메소드, 현재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this 점 getSum, 그 다음에 getAverage도 this 점 getAverage, 현재 이제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지정을 해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 이렇게 보면 거의 이제 자바 문법하고 거의 많이 비슷하게 왔죠. 똑같은 건 아니고 그냥 비슷하게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든 클래스 이용해 가지고요 객체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예, 스튜던트 배열 안에다가 예, 푸시 메소상에서 자 객체를 집어넣는데 스튜던트 객체 만들 때는 new 해서 스튜던트 초기값 이렇게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 아웃풋 예, 그래서 이제 제목 뒤에다가 예, 요 for of 사용해서 for in은 뒤에 똑같은데 for 여기 이제 in 들어가면 뒤에 이제 그 집합 어떤 이제 요소 그러니까 값이 여러 개에 있는 요소 있죠. 예, 군집 요소 그러니까 안에 값이 여러 개 있어요. 값이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딱 끄집어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in이면은 예, 값이 끄집어낼 수 있으면 그때 이제 인덱스 값을 저장을 해주고요. for of 같은 경우는 예, 실제 이제 값을 끄집어내는 거죠. 값을 끄집어내서 저장해 줍니다. 예, 첫 번째 그러면 스튜던트 배열에서 스튜던트 객체를 하나 가져와서 저장하겠죠. 그런 다음에 이 스튜던트 객체 s의 toString 메소상에서 불러서 예, 뭐 해주는 거죠? 이게 이름과 합계와 평균을 출력해 주는 거죠. 예, 출력해 주고 예, 그걸 이제 문자열로 예, 여기 리턴된 게 문자열로 리턴됩니다. 백티게 요걸 이제 더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스튜던트 배열 안에 있는 스튜던트 객체 이름 총점 평균을 문자열로 하나의 문자열로 다 만들어서 예, 콘솔 창에 로그 메소드로 출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뒤에 뭐 마무리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거 이제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배달 애플리케이션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들어있는 객체를 뭐 이렇게 생각해봐라. 어떤 이제 배달 애플리케이션 있으면 가게 객체가 있고 메뉴 객체가 있고 회원 객체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속성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자바 시간에 이런 거 다 봤잖아요, 그죠? 클래스 가지고 객체를 만들고 객체를 가지고 객체 안에 이제 속성, 필드, 그다음에 메소드 같은 거 이제 집어 넣어 가지고 그죠? 네. 클래스 가지고 이제 객체를 생성해서 이제 프로그램 만드는 거 예, 썼는데 자바스크립트도 이제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렉탱글이라는 이제 사각형을 나타내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사각형 클래스니까 사각형 객체를 생성을 해서 쓰겠죠. 그래서 get perimeter 하고 area get area 라는 메소드 이제 호출을 해서 사각형의 둘레 구하는 메소드 예, perimeter 예, area 이런 이제 넓이를 구하는 메소드 예, 이렇게 이제 메소드를 요 클래스 안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근데 이제 조금 자바하고 확실히 다른 거는 뭐냐면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게 생성자 이름을 준 게 아니라 construct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그죠? 예, 초기화 줍니다. 얘가 이제 생성자라고 보시면 되고 단 그 생성자가 이제 필드를 초기화해 줄 때 필드를 따로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안에서 this.with 하면 with라고 하는 예, 필드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 안에 예, 필드 선언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this.height 하면 height라는 필드도 예,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을 통해서 이렇게 필드 값에다가 초기 값을 이렇게 주는 거다. 예. 두 개의 메소드. 예. 하나는 둘레, 사각형 둘레, 하나는 사각형 넓이를 구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밑에 자 rectangle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new rectangle. 우리 이제 생성자 함수 호출할 때는 요것도 이제 주의하시는 게 이게 정의할 때는 생성자 이름을 constructor라고 키워드를 이렇게 주는데 실제 이제 요 rectangle 클래스의 생성자 호출할 때는 rectangle이라고 클래스 이름을 이렇게 쓰죠. 예. 그죠? 조금 자바에서는 요 클래스 이름과 생성자 이름을 동일시하게 하는데 자바스크립트는 예, 그래도 이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다. 그죠? 그쵸? 예. 그래서 완전 똑같이 하면 좀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해서 이제 매개변수 값을 이렇게 주고 예,
객체 생성한 다음에 초기화를 해주는 거죠. 시가 20이라는 값을 위스와 하이트 값을 가지고 있는 객체가 이렇게 객체가 만들어지고, 요 객체를 가지고 둘레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는 거죠. 사각형 둘레와 넓이를 구하는 그런 예제입니다. 스퀘어라고 하는 이름의 이제 정사각형 클래스, 이거 똑같고요. 보시면 코드 똑같죠. 컨스트럭터 생성자 만들어서 위스라는 필드, 하이트라는 필드 이렇게 초기화시켜주는 생성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 get로 시작하는 메소드 준 거죠. 그러면 스퀘어 클래스 추가하기 해가지고요. 요거 이제 스퀘어라는 클래스를 이렇게 쓴 거고요. 정사각형 클래스 작성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하는 것도 와 거의 자바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인헤리턴스, 자 상속에 관련된 건데, 상속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자바에 이제 부모 클래스가 있으면 부모 클래스로 쓸만한 클래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새로 클래스를 이제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부모 클래스로 만드는, 이제 부모 클래스 이용해서 상속을 받죠. 그러면 이제 부모 클래스의 멤버, 그러니까 필드나 메소드를 상속을 받으면 되죠. 그래서 이제 부모 클래스 이제 이름을 이렇게 주고, 클래스 이름 익스텐즈 해서 주는데, 완전 자바 표기법하고 똑같죠. 그래서 상속은 클래스의 선언 코드를 중복해서 작성하지 않도록 자 코드의 생산 효율성을 올리는 문법이다. 그래서 뭐 상속해서 이제 재사용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별도의 이제 클래스 파일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코드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밑에 이제 보시면은 상속과 관련해 가지고, 상속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죠? 이미 다 알고 있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지금 이제 현재 자바처럼 이렇게 이제 상속 개념 클래스 만들 때 똑같이 만드는 건 아니다, 그죠? 약간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표기법 같은 경우는 거의 유사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클래스 렉탱글 해가지고요, 중간을 열고 중간을 닫고, 또 이제 요건 뭡니까? 생성자하고 위스 하이트 값을 가지고 있는 렉탱글 클래스죠. 그리고 뭐 클래스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요게 이제 생성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메소드가 있다고 하면 메소드를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되고, 그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get area 메소드고, 그다음에 이제 소스 코드가 더 나오는데, 여기 이제 보면 렉탱글이라는 클래스를 익스텐즈 이제 확장하는 건데, 우리는 상속이라고 그러죠. 쓸 때는 익스텐즈라고 쓰는데, 그죠? 확장이라고 쓰는데, 우리가 읽을 때는 상속 받는다라고 있죠. 그래서 렉탱글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스퀘어라는 클래스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요 생성자, 자, 요 생성자 컨스트럭터는 랭스 값을 이렇게 받아 가지고요. 요 이제 요 슈퍼라는 키워드도 자바에서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 호출할 때 슈퍼 썼잖아요. 얘도 그대로 쓰죠. 그러면 이미 요 부모 클래스가 렉탱글인데, 부모 클래스에 초기화하는 생성자가 있죠. 컨스트럭터. 얘 호출하는 거죠. 위스 값과 하이트 값. 두 개의 값을 이렇게 주면 위스 필드와 하이트 필드의 초기화 값을 주잖아요. 초기화를 해주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랭스 값을 이렇게 주면 슈퍼 부모 클래스의 위스 하이트 값, 그렇죠? 왜냐면 렉탱글이 부모 클래스이기 때문에, 렉탱글 클래스부터 상속받은 스퀘어 클래스도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위스와 하이트 속성을 물려받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초기값을 주는데, 이미 거기에 초기값을 주는 생성자도 부모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슈퍼 부모 생성자 호출하는 겁니다. 자,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생성자는 컨스트럭터라고 이렇게 지정하죠. 클래스 명을 쓰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스퀘어 클래스가 이제 자식 클래스고 렉탱글이 부모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부모 생성자 함수를 호출할 때 이렇게 슈퍼라는 키워드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메소드도 있죠, 그죠? 네, 이런 이제 메소드들은 원래 이제 렉탱글 안에 있는 것들인데 여기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상속을 받아서 가지고 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클래스 사용하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뉴 스퀘어 해가지고요. 예, 이렇게 이제 스퀘어 클래스 만든 거를 이제 이용하는 거죠. 생성자 사용해서 객체를 만들고, 예,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에 이제 점 붙여가지고요. get perimeter 하고 get area 해가지고 둘레 길이하고 면적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만약에 자바를 여러분들 모르시면 제가 막 이거 잡고 막 하나하나 또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바 시간 다 했던 내용이라서.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빗, 이거 이런 거 뭐였죠? 프라이빗 붙이는 거. 프라이빗 속성과 메소드. 사각형 클래스와 정사각형 클래스 앞에서 렉탱글과 스퀘어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사각형 클래스는 이제 스퀘어라고 이렇게 주고, 컨스트럭터 생성자는 랭스 값을 이렇게 받아서 this.length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이제 요 랭스 값을 이용해서 this.length 현재 필드 값이죠. 곱하기 4 해주면 이제 한 변의 길이겠네요. 한 변의 길이를 주면 네 변의 길이를 이제 곱하기 4 하면 네 변의 길이가 되겠죠. 둘레 자 길이가 나오겠고, 요거 같은 경우는 자, 정사각형이니까 똑같은 이제 길이니까 가로 세로 자 너비와 높이 값을 이제 주게 되면 넓이가 나오게 됩니다. 정사각형 넓이 똑같은 값을 그냥 한 번 더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길이에 음수를 넣어서 사용하고 있다. 만약에 이제 이걸 음수를 넣으면 사실 길이에 음수라는 건 없죠. 그죠? 그래서 음수를 넣어버리면 둘레는 마이너스 40 엉터리 값이 나오고요. 근데 이제 넓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값인데 마이너스 값 곱하기 마이너스 값이면 이제 플러스 값 나오잖아요, 그죠? 양수 값 나오기 때문에 얘는 오류 없이 그냥 출력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둘레 값과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값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4 곱하기 마이너스 10 하면 마이너스 40 돼버리죠. 요런 것들이 이제 올바로 실행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보시면 이제 스퀘어 객체를 생성할 때 생성자의 변수 매개 변수를 음수로 전달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러면 유선 검사 같은 게 필요하겠네요, 그죠?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올 때 올바른 데이터가 아니면 그런 이제 처리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속성과 메소드, 그래서 조건문 활용해서 0 이하의 경우에 예외를 발생시킨다. 자, 요게 이제 유선 검사하는 거죠. 자, 클래스의 클래스 사용자에게 불가함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자, 어떤 0이라는 값이 0 이하의 값이죠. 음수 값이 들어오면 예외를 발생시키도록 코드를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길이가 음수 값이 이제 들어오면은 예외가 발생되기 때문에 음수를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음수 값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그래서 이제 코드를 이렇게 보시면 요 이제 생성자에서 어떤 랭스 값을 주는데 음수 값을 주면 여기서 이제 조건을 주는 거죠. 랭스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냐, 뭐 0보다 작냐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길이를 0으로 주면 뭐 계산할 게 없죠. 어떤 값이든 0 곱하기 0, 어떤 값이든 0을 곱하면 0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1 미만의 값은 이렇게 걸러내는 그런 이제 코드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랭스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참이 돼서 throw 해서 이게 예외 발생시키는 코드입니다. 예외가 예외 메시지는 길이는 0보다 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throw라고 하는 예외 발생하는 키워드 상에서 예외를 발생시키죠. 그럼 얘는 만약에 이제 try catch 문항에 들어가 있으면은 예외가 발생돼 가지고 캐치 블럭을 실행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this.next 만약에 이제 요게 오류가 없으면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아니고 0을 초과하는 그러니까 1 이상의 값이면 정상적인 데이터면 밑에 this.length는 length에서 length라는 필드에다가 요 매개 변수 값 length 값을 대입을 해줍니다. 초기화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사각형의 둘레값 구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넓이 값 구하는 요 메소드는 동일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u 스퀘어에서 생성자 함수 사용해서 조기값 줄 때 마이너스 10 길이 값인데 마이너스 값을 주면 얘가 실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길이는 0보다 커야 합니다 라고 예외 발생했으니까 예외 메시지를 탁 띄워줍니다. 그 다음에 자 생성자로 객체를 생성한 후에 사용자가 랭스 속성을 막을 수 이거는 이제 그거예요. 지금 이제 프라이빗 속성 설명하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원래는 이제 랭스 객체가 가진 랭스 속성 변수 그 필드 값이죠. 값을 요 생성자를 통해서 이렇게 값을 주면 엄수 값을 줬을 때 예외가 발생돼서요. 유한 값인지 아닌지 걸러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객체 스퀘어라는 객체 이름 뒤에 점 붙여가지고요. 랭스 속성에다가 바로 엄수 값을 넣어버리면 필터링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엄수 값을 못 들어오게 지금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필드를 접근이 가능하게끔 놔둬버리면 바로 이제 맞지 않는 값이 이렇게 올바르지 않은 엄수 값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 코드에서는 이 엄수 들어가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실행 결과는 안 나오지만 이렇게 이제 하면 엄수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접근 제한자, 접근 지시자, 접근 수정자, 자바에서 우리 배웠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프라이빗이 뭐예요? 폐쇄시키는 거죠. 외부에서 접근 못하도록, 그죠? 프라이빗은 같은 클래스 내에서만 쓸 수가 있고요. 클래스 외부에서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프라이빗이라는 키워드 속성 이제 사용해 가지고요. 외부에서 이 함부로 이 length라는 필드 속성을 접근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표기법이 나오는데, 자, 속성 이름, 메소드 이름, 자, 여기 이제 샵을 이렇게 붙인다. 자, 속성과 메소드 이름 앞에는 샵을 붙여라. 이 샵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 프라이빗, 프라이빗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설명된 자료가 아니라서 그냥 여기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샵 붙어 있죠. 샵 붙어 있는 게 이게 프라이빗 설정되어 있는 거구나. 이제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스퀘어 객체를 만든다고 해서 바로 스퀘어 객체 점 랭스에서 값을 넣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 이렇게 이제 생성자 통해서 랭스 값을 주면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인지 걸러내 가지고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면 throw 해가지고요 예외를 발생시키는 여기 이제 실행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값인 경우에는 this.sharpLength 요 앞에 샵을 이렇게 붙였으면요 필드명 줄 때도 샵을 줘서요 sharpLength라고 그냥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이제 매개 변수 값 랭스 값을 넣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하나의 필드명 샵 기호도요 필드명으로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this 점 샵 랭스 값을 곱하기 4 해서 둘레 값을 계산하고 샵 랭스 값 곱하기 샵 랭스 값 해서 정사각형의 넓이 값을 이제 구한다. 이렇게 자, 그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private 이게 샵이라고 표시합니다. 그죠? 자바스크립트에서 요 의미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미를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실제 이제 사용하는 부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이제 스퀘어 점 랭스 빼기 10 하면 이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클래스 내부에 요 랭스 속성은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여기 스퀘어 객체 여기 샵 해서 랭스 이렇게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샵 랭스 속성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오류가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 위치에 해당 속성을 프라이빗 속성을 사용했다. 이렇게 샵을 붙인 거죠. 그래서 위에 아까 봤던 거는 이거는 지금 이제 코드가 애매한데 이제 이거 샵을 안 붙인 거죠. 샵을 안 붙이고 이제 샵이 없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접근이 가능한데 여기 이제 샵이 붙은 거 샵 이게 이제 프라이빗 의미를 하는 거죠. 예를 가지고 이제 스퀘어 객체 샵 랭스 값에다가 마이너스 값을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변경하려고 했을 때 밑에 에러가 뜨죠. 샵 랭스 must be declared in 뭐 해서 쭉 이렇게 접근이 안 된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자바스크립트지만 자바에서 실제 이제 표기법하고 개념을 쓰려고 하니까 표기법 아마 그동안 이제 그런 표기법을 못 썼는데 지금은 이제 자바처럼 많이 좀 닮아왔죠, 그죠? 자바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ett와 setter, 요거는 이제 필드 값을 읽을 때는 getter 메소드 쓰는 거죠. get으로 시작하는 메소드 쓰는 거고, 필드 값에 필드의 값을 집어 넣을 때는 setter라는 메소드 쓰는 거죠. 그래서 역할별로 getter, setter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죠? 값을 읽어오는 거는 getter, 값을 세팅, 저장하는 거는 수정하는 거는 set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보면 자, set length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요. 어떤 값을 받아서 밸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면 자, 예외를 발생시키죠. 길이는 0보다 큽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 여기서 이제 setter 메소드에서 this 점 sharp length length 필드인데 private 키워드가 붙어 있는 거죠. private 키워드가 붙어 있는 length에다가 이렇게 이제 매개 변수 값을 요선 검사했습니다, 그죠? 값을 이렇게 이제 초기 값으로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함수를 사용함으로 내부에서 예외 처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다음 코드 get length 사용했을 때 이렇게 이제 메소드를 통해서 현재 필드 length라는 필드를 읽어가는 거죠. 리턴해서 this.sharp length 그리고 이제 여기 샵 붙은 거 앞에서 들었죠. private 붙어 있는 length 필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메소드 결과 실행하고요. 그래서 사용할 때 뭐 new 해서 스퀘어해서 이렇게 객체 만들고요. 여기 이제 객체에 length라는 메소드로 호출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외 발생할 때는 배설시킬 때는 맞지 않는 값을 이렇게 줘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퀘어 한 다음에 set length에서 음수 값을 이렇게 주면 이렇게 옆에처럼 자, 예외가 발생합니다.
한 변의 길이가 10입니다. 뭐 길이는 0보다 커야 됩니다. 이렇게. 자, getter, setter 사용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그 생성자 자, 사용해서 자, 요 랭스 자, 필드에 이제 값을 초기화시켜 주는 거죠. this.length는 length 해서 그래서 여기서 this.length 값을 지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값을 지정하면 자, set length 그래서 매수분이 호출이 된다. 자동으로 값을 넣어주는 이제 요런 이제 get length 하고 get perimeter라고 되어 있는데 perimeter 뭐 둘레값하고 길이값 그래서 뭐 면적 하는 거 나와 있고 set length 여기 있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생성자에서 this.length에다가 이렇게 값을 넣으려고 하면 자동으로 setter set 붙어있는 set length라고 하는 메소드가 이제 호출이 된다. 이 부분이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인지 체크를 해서 0보다 작거나 같은 달면 이제 발생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this.sharpLength에서 저희 값을 주는 거죠. 자, 요거 이제 호출해서 실행하는 거고요. 마이너스 값을 줘가지고 실제 예외도 발생을 시켜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태틱 속성인데 프라이빗 속성하고 특성이라고 되어 있는죠, 그죠? 스태틱 특성 한꺼번에 적용할 수가 있다. 요 스태틱 키워드. 스태틱을 앞에 이렇게 프라이빗 같은 경우는 샵으로 표시하고 그죠? 스태틱을 이렇게 앞에 이렇게 줍니다. 메소드도 이렇게 스태틱 이렇게 붙여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스태틱 속성 사용하기라고 해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제 스태틱 붙어 있는 이렇게 이제 속성이 있고 필드가 있고 스태틱 붙어 있는 메소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스태틱 속성 사용하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 보면 여기서 뭐 new 해가지고요 개체 생성을 한 다음에 요 개체 이제 카운트라고 하는 메소드 있었나요? 카운트가 없었는데 일단 이런 걸 이제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밑에 이제 보시면 스태틱 메소드 사용하기 해서 이렇게 이제 스퀘어 이 클래스 이름을 앞에 붙이고 뒤에 이제 메소드를 바로 호출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뭐 예시하면서 근데 자바에 스태틱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태틱 메소드하고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 객체를 이제 생성을 하지 않고도 클래스 이름으로 필드나 뭐 이렇게 메소드를 호출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거 설명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세부적으로 이렇게 예제가 있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오버라이딩 오버라이딩은 오버로딩하고 오버라이딩 두 개 용어 아시잖아요, 그죠? 오버라이드는 이제 덮어 쓰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를 이렇게 A, B, C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호출을 했을 때 콜을 호출했을 때 this에 A에 B에 C 메소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속을 받아 가지고 A 메소드를 이제 글자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버라이딩해서 덮어쓰기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A가 A 메소드를 호출합니다인데 여기서는 자식의 A 메소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차일드 클래스에 콜이라고 하는 요 메소드를 이제 호출을 해서 결과를 나옵니다. 그래서 오버라이딩 하는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요런 이제 개념도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렇게 이제 또 쓸 수가 있다. 그 다음 밑에 뭐 부분은 뭐 마무리 요약 부분이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의 구장에 보니까 많이 따라갔다 그죠? 자바스크립트가 원래는 처음에 나올 때는 자바하고 다릅니다 하고 이렇게 설명을 주로 했었거든요. 지금은 코드가 예전 버전하고 다르게 자바 문법에서 쓰는 그런 이제 코드를 많이 지금 모양을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자바 언어처럼 별도의 클래스가 만들어진다든지 컴파일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그런 건 없어요.